디자인과 지식재산 11차 시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분쟁 사례. 생각 열기. 건축 디자인 혹은 인테리어 디자인은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 등을 디자인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디자이너로부터 나온 지적 창작물이라 할 것입니다. 건축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역시 여러 디자인 분야 중에 한 분야입니다.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성, 즉 물품과 결합되어 나타나야 하는데,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물품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건축물이나 인테리어는 사실상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저작권법은 건축 저작물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며, 인테리어의 경우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의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은 흔히 있는 일인 것일까요? 자주 들어보지 못한 만큼 다른 디자인 분야에 비해 분쟁이 덜 일어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건축이나 인테리어의 특성상 권리 주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유명한 카페 건물을 모방하고 실제 골프장 코스를 3D 영상으로 제작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데, 과연 각각의 분쟁에서 카페 건물과 골프장 코스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따라서 이번 교육에서는 건축 디자인과 관련한 분쟁 사례의 결과와 함께 건축물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고 누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카페 건물의 모방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건축 저작물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둘째, 실제 골프장과 스크린 골프장 사이에서 골프장 코스의 저작권을 두고 발생한 분쟁 사례를 통해 골프장 코스도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학습하기. 카페 건물의 저작권 분쟁. 이 사례는 각각 강릉시와 사천시에 위치한 카페 사이에서 저작권 분쟁이 벌어진 내용으로, 카페 건물을 저작권법상의 건축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유사한 카페 건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 건축사 A는 건축주 B로부터 건축을 의뢰받은 뒤 카페 건물을 설계해 2014년 완공하였고, 그 카페는 개점 후 해당 지역인 경남 사천의 명소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유명 커피 전문점 테라로사가 해당 카페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강릉에 위치한 테라로사 건물의 외관과 똑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사 A는 테라로사 건축물은 창작성이 없고 자신은 해당 건축물을 모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심은 건축사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건축주 B에게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우선 법원은 테라로사의 건축물은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형태로서 전체적인 외관의 미적 창의성을 갖춘 저작물이라고 인정합니다. A가 설계한 건축물이 테라로사와 극히 유사하고, 테라로사의 외관은 여러 건축 전문 도서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경관 우수 건축물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건축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건축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건축사 A가 테라로사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주 B에 대해서는 건축사 A와 공모하여 테라로사 건축물을 모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건축사 A는 항소하였으나 2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을 보면 우선 건축물의 저작물성이 있어 건축 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용도나 기능,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 한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어떠한 건축물이 기능적인 측면이나 실용적인 사상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 창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러한 건축물은 저작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카페 테라로사의 경우에는 외벽과 지붕 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 저작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창적인 건축물을 모방하여 유사한 건축물을 지은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 외에도 저작물성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창작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으로서 만약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유사한가는 고려될 필요도 없이 저작권 침해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햄 제품의 광고용 카탈로그 제작을 위해 촬영한 사진에 대해 저작권 분쟁이 벌어진 바 있었는데 이때 광고 사진 작가의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사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피사체를 충실하게 표현하느냐라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햄 제품의 사진 역시 사진 작가의 창작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테라로사 건물의 외관이 기후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판단되었을까요? 세부적인 창작 형태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마 독창적인 건축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저작권을 주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별도의 형식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권리이지만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에 해당된다면 타인의 무단 복제나 배포와 같은 이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거성이란 저작권 침해 행위자가 원 저작자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었는가에 관한 것으로 모방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 사례에서는 건축사 A가 설계 이전에 이미 테라로사의 건축 디자인이 실린 다양한 서적을 보았다는 점에서 의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이란 말 그대로 저작권 분쟁이 벌어진 저작물이 얼마나 유사한가에 관한 것으로 얼만큼 모방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건축사 A가 설계한 카페와 테라로사 두 건축물이 유사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이 이와 같은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기 때문에 만약 의거성이 부정된다면 다시 말해 전혀 접해본 적 없는 타인의 저작물과 내가 창작한 저작물이 우연히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는 건축물 외에도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건축 저작물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건축 모양이나 설계도를 모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건축 모형이나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진 건축물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테라로사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건축 모형이나 설계도 역시 이러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설계도에 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데 당시 문제가 되었던 두 도면은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면에 따라 만들어지는 아파트 내부까지도 유사해진다는 것인데 과연 도면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을까요? 법원은 설계 도서가 저작물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표현 형태가 극히 제한된 기능적 저작물이라면 그 설계 도서에 나타난 표현의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동일하게 모방한 경우여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설계도에 나타난 아파트 각 동의 구조 및 배치 계획,
단위 세대 평면 계획 등은 아파트의 주거성과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므로 저작권적 보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문제가 된 아파트 설계도는 기능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일 뿐 설계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표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만약 카페나 미술관과 같이 한 개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라면 얼마든지 설계자의 아이디어가 표현될 수 있겠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창작적 표현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라는 공간에 주어지는 제약, 즉 주거의 목적, 층고와 면적의 한계 등을 고려한다면 완전히 독창적이고 새로운 주거 공간이 아파트 도면에 표현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 저작물로서 보호받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에 본 적 없는 독특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낸 설계도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축 모형이나 설계도를 포함하여 건축물도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는 있지만 기능적 요소를 가지는 건축물의 특성상 표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이러한 한계에 그쳐 독창적 요소가 수반되지 않는 건축물이라면 기능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이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는 건축 저작물에는 건축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모형과 설계 도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건축물의 외관을 제외한 인테리어 디자인만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를 이루는 장식으로서 벽에 걸린 그림이나 실내에 배치되어 있는 가구와 같은 것들이 각각의 저작물이나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서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인테리어의 콘셉트나 분위기 그 자체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전 초밥집의 인테리어 디자인과 관련하여 벌어졌던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은 실내 디자인이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나 기능적 요소 이외에 전체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인테리어 디자인이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인테리어 디자인이 보호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남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 대상에는 상품 판매, 서비스의 제공 방법 또는 간판, 외관, 실내 장식 등 영업 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까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카페 건물의 분쟁 사례에서 만약 건축주 B가 테라로사와 동일, 유사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메뉴판이나 제공 메뉴 등 영업 방식까지 유사했다면 부정경쟁 행위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조항의 경우에는 일부의 유사성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수준, 즉 주지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해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된다면 이 조항에 따라서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하기. 골프장 코스의 저작권 분쟁. 이 사례는 실제 골프장의 코스가 스크린 골프장의 3D 골프 코스 영상으로 제작되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과연 골프장 코스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당시 실제 골프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 만들어진 3D 골프 코스 영상은 여러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되어 이용자들이 특정 골프장을 선택하면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자 실제 골프장을 소유, 운영하는 A는 이렇게 만들어진 3D 골프 코스 영상이 건축 저작물인 실제 골프 코스의 저작권 침해이자 골프 코스와 골프장 명칭을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3D 골프 코스 영상을 제공한 B는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에 필요한 골프장의 이용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 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영상 제작 제공자인 B의 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지금부터는 골프장 코스의 저작권과 관련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심에서는 골프장 코스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골프장의 경우 연못이나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고, 시설물이나 골프 코스의 배치 및 루팅 플랜 등을 정함에 있어 골프장 부지의 지형, 토양, 일조 방향, 바람 등 자연적 요소와 진입도로, 관리도로, 상수, 전기, 통신 등의 관로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골프장의 전체적인 미적 형상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된 골프장들은 클럽하우스, 연결도로, 홀, 연못과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의 구성 요소가 골프장 부지 내에서 배치되고 서로 연결됨에 있어 각각 다른 골프장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인정되므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B는 항소하며, 첫째, 골프 코스의 구성 요소 대부분은 자연물로서 인간의 사상과 창작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둘째, 골프 코스 디자인은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 아이디어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셋째, 골프장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축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론합니다. 또한 넷째, 골프 코스 디자인은 전 세계 골프 업계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물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부분이 거의 없고, 다섯째, 골프장의 각 구성 요소는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형태가 정해지는 것으로서 각 골프 코스의 차이점은 골프 경기의 재미와 난이도를 부여하기 위한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골프장의 모습은 부지의 지형으로부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2심 역시 골프장 코스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골프 코스의 구성 요소 배치 등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골프장을 설계한 설계자의 사상에 따라 표현된 것이며, 골프 코스는 설계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가 아닌 그러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난 것이므로 저작물에 해당하고, 또한 골프장의 골프 코스는 비록 집이나 사무실 건물과 같이 주거가 가능한 구조물은 아니지만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골프 코스가 골프 게임의 전개 방식이나 규칙 등을 고려할 때 형태 등이 일부 제한되는 점은 인정되지만,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골프 코스를 창작한 저작자 나름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문제가 된 골프장 중의 일부 코스는 디자인의 다양성, 즉 골프장의 각 홀이 얼마나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지와 기억성, 즉 각 홀이 가진 디자인적인 특성들이 얼마나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포함한 기준에 따라 베스트 골프 코스로 선정되어 잡지에도 실린 바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골프 코스의 저작권자를 골프장을 소유 운영하는 A가 아닌 골프 코스의 설계자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가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저작권은 건축주 A가 아닌 설계자에게 있고 건축주 A는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건축주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짓는 것은 설계 도서의 저작자인 설계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 설계 도서를 복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마찬가지로 골프장의 골프 코스 자체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B의 3D 골프 코스 영상 제작, 사용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골프장의 골프 코스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주 A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지만 골프장 부지에 실제 코스를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 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 운영하는 A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을 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 건축주인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 골프용 3D 골프 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B의 행위는 A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A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골프장 코스에 관한 저작권 분쟁에서는 골프장 코스가 저작물로 인정되었다는 것 외에도 골프장 코스의 저작자는 설계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고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저작자는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골프장 코스에 대한 저작권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해당 코스를 만들어낸 설계자에게 있다는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골프장 코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건축 저작물인 건축물, 건축 모형, 설계 도서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판단일 것입니다. 문제가 된 골프 코스의 설계자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주 A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만약 설계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혹은 골프장 건축주 A가 골프 코스 설계 과정에 참여하였다면 공동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설계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도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골프장 코스를 저작물로 인정하는 첫 사례이자 코스 설계자가 저작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골프장과 설계자 사이에서 골프 코스에 대한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판결을 계기로 골프 코스의 설계자는 저작권자로서 코스 이용에 대한 권리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서 벌어진 카페 건물의 저작권 분쟁과 골프장 코스의 저작권 분쟁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건축 저작물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골프장 코스도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평가하기
요약하기. 지금까지 카페 건물의 저작권 분쟁, 골프장 코스의 저작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요약을 통해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분쟁 사례 수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